네, 이다희 기자 연결해서 개표 상황 잘 봤습니다. 다행히 이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의 투표 상황에서 큰 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사전 투표 때 선관위의 이 부실 준비로 인한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과연 이 대선이 끝나고도 중요한 굵직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개표는 양당의 참관인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개표는 시작이 막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가지가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선관위가 저희들한테 안 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8시 48분 32초 지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전체 투표율이 몇 %인지 일단 저희들에게 제공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은 확진자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전체 투표율을 취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연 최종 투표율이 아마 지난 대선 77.1%, 2%보다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종 투표율이 몇 %로 집계됐는지 결과 나오면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아직 받지 못한 건 첫 번째 개표 결과도 그 데이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면 시간별로 중앙선관위가 저희를 포함한 각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시간별로 제공을 합니다. 그 결과, 초반 결과 나오면 저희 바로 발빠르게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연스럽게 경기도 분당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분당이 지역구인 2명의 의원이 나오게 됐고 당 소속이 달라요. 그런데 경기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50.8, 윤석열 후보가 45.9, 서울 지역은 정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과반을 넘길 것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분당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성남, 그리고 대장동. 자, 앞서서 성남 대장동과 관련해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 답변 들었으니까 분당 지역구로 있는 김 의원의 답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대장동에 대해서 사실 진실이 많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그 의문이 많이 해소된 것이 아마 경기도 득표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대장동 사태의 가장 큰 분기점은 작년 아마 추석쯤일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라고 전국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분이 이재명으로 덩치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공격을 해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가 당황해했고 제대로 방어를 못한 측면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분은 이재명은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정황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억 5천 투자해서 뭐 8천억을 벌었다.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정말 실물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원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초기 자금을 유치를 하고 나중에 PF를 하거든요. 그럼 투자금 전체를 갖고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면서 자본금 대비 얼마 벌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국민의힘에서 너무 과도하게 네거티브를 하고 사실이 아닌 거 갖고 선전선동을 하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시장이 어느 단체장도 하지 못했던 5,500억의 공익 환수를 잘한 최초의 자치단체장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나 그다음에 억울한 누명들이 벗겨져서 상당히 지지율이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러면 이제 대장동으로 그분은 누굽니까? 토크가 되면 오늘 뭐 날이 새도록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자, 뭐 한마디만 더 들어보고 대장동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이재명 후보의 고백 이후에 민주당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이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당초의 녹취록에서 보면 4천억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의 인허가를 거친 뒤에 실제로 배당 이익만 4,040억이 됐습니다. 이 묘한 인연의 인연이 겹쳐 필연이 된 걸 왜 설명을 안 하실까요? 근데 오늘은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한 자리니까 대장동은 나중에 대선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조사를 통해서 한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초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이제 텃밭이었는데 이 대장동 이슈가 있으면서 경기도도 만만치 않은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한 5% 이제 앞선 거를 보면은
그동안의 이 문제가 많이 해설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실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공익 환수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마지막 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2012년 대선과 좀 그 상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서울에서의 투표 결과를 보면 문재인 당시 후보가 3% 정도 앞섰거든요.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한 1% 정도 앞섰단 말이죠.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서울은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뒤지는 모습인 것 같고, 또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과 이제 비교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소한 차이로 투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서울 출구조사 결과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근데 이제 대장동 사건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은 틀림없죠. 그리고 그러한 그 대장동 사건의 그 진실을 가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사실은 여당과 또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을 편드는 일부 언론에 의해서 많이 희석되고, 특히 이제 마치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그 네거티브를 계속 해가면서 사실 초점이 좀 흐려져서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약간 그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대 그 출구조사를 보면요,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17대, 18대,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항상 그 지상파의 그 출구조사가 출구조사에서 1위를 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결과는 1위 후보자가 실제 득표한 것은 출구조사보다 조금 많게 나왔고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조사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채널A 또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이기는 것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마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의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게 가린 그런 정부 여당 내지는 또 이재명 후보의 그 노력이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정확하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잠시 후에 개표 결과가 들어오면 초반 개표 과연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 잠시 후에 저희가 지역별로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개표 결과 기대해 주십시오.